제가 영사관으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죠. 오. 그래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대뜸 만든 소리가 "아 요즘 그런 관련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제보가. 그럼 전화 안 하셨대요? 예. 영사관에서 그렇게 전화한 적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달사람닷컴 브레이킹 뉴스 인 USA의 박선아입니다. 최근 달라스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주미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아마 이 뉴스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직접 피해를 입으신 한 분의 생생한 증언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피해를 당할 뻔했죠. 예. 네네. 어떤 일이 아. 있었어요? 그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발신자 번호를 보니까 그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모르는 번호에서 안 받았어요. 아. 그런데 또 오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랬는데 또 보는데 또 그 발신자 번호에 그 미국 대사관이라고 돼 있어 갖고 그래서 좀 그래도 안 받긴 좀 뭐해서 제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목소리가 진짜로 한국의 공무원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아저씨가 한 50대 아저씨 정도 되는 분인데.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사관 앞으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고 제 이름으로. 근데 연락이 안 돼서 영사관으로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중으로 이렇게 뭔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메일이나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운전 중인데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폰으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운전 중이라서 그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좀 약간 좀 그래도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1 시간 정도 걸리니까 1 시간 후에 전화해 달라고 확인해서 내가 그때 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스푸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화 오면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잖아요. 네. 근데 이 발신자 번호가 그 미국 워싱턴 주 영사관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서 건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 가짜 번호를 씌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기술이 있어서 그게 스푸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번호만 갖고 이 보이스피싱을 판단할 수 없다. 전화번호랑 발신자 번호가 실제 전화번호가 맞더라도 그게 또 이렇게 페이크로 해서 그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이용되더라고요, 그 기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영사관에서도 영사관님께서 저한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저도 지인분들한테 제가 인제 제가 겪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리고 달사람닷컴에도 제가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주의를 드리고 했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사관 및 영사관 발신번호 사칭. 범죄자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기술을 이용해 마치 실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개인정보를 빼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정보 요구. 전화를 받은 사람이 쉽게 속도로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특정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후 신원 확인을 이유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가짜 경찰청 사이트 안내인데요. 피해자를 경찰청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사기범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입힙니다. 네 번째는 메신저 앱 설치 강요인데요. 검찰청을 사칭하며 보안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정 메신저 앱 설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앱을 설치하면 사기범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짜 구속영장 표시. 보이스피싱 사기 사이트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짜 구속영장이 생성되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속인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혹시라도 낯선 곳에서 전화가 온다면 웬만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영사관이라고 떠 있는 경우에 그렇게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혹시 피해를 입었다 싶으면은 주위에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요즘,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정보 제공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절대로 주지 마시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사람닷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